저희가 직접 이제 운영을 한다고 치면은 많게는 2% 이상까지도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고요. 종로 쪽에 아직도 좀 20억대 호스텔 가능한 물건이 좀 있죠. 있습니다. 또 이슈가 되는 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근생 건물에다가 불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25년 10월 16일 이후로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예약을 하지 않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빌딩형입니다. 최근에 거래된 사례들을 저희 팀장들이 지역별로 소개를 해주는 코너인데요. 직접 소개하실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빌딩원 중개법인의 박세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포착 사례는 최근에 이제 가장 뜨겁게 트렌드되고 있는 숙박업, 종로구 중심으로 이제 상권의 흐름과 거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종로의 상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예, 일단은 종로구 같은 경우는 종묘를 중심으로 이제 서쪽과 동쪽으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요. 서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익선동, 그리고 북촌, 소촌 등 이제 젊은 친구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트렌디한 상권이랑 이제 전통 상권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광장시장, 그리고 동대문, 동묘까지 있는 이제 이런 관광 벨트로 지금 많이 묶여 있는데, 최근에 이런 동서 구분 없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숙박업이 가장 이제 핫한 트렌드가 된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업계 관계자분들 만나보니까 수요가 엄청나대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숙박업 중에서도 이제 일반 숙박업과 관광 숙박업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술 먹고 일본을 가는 그런 모텔 같은 일반 숙박업이 있고, 그때 60점짜리를 100점짜리로 만든 사례로 소개해 주신 관광 숙박업에 속하는 호스텔이 굉장히 핫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슈가 되는 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근생 건물에다가 불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25년 10월 16일 이후로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예약을 하지 않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26년도 1월 1일부터는 좀 불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더 호스텔이나 모텔 같은 합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숙박업의 형태가 더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비앤비는 그 명의당 한 개 호수만 맞습니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호스텔하고 좀 규모가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179평짜리 건물 같은 경우 호스텔에 호수를 10개 이상 만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 어떤 그 구조가 완전 다른 거죠. 예. 숙박업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일반 상업지에 두고 검토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보통 왜 일반 상업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하냐? 이제 숙박업이 가능한 물건을 검토할 때 일반 상업지역에 허가증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을 일반적으로 보십니다. 근데 이제 호스텔, 관광 숙박업에 속하는 해당 구는 일반 숙박업이랑은 다르게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 준공업까지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폭넓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상업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네. 땅값이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나 종로 같은 경우는 사대문의 중심지로 보기 때문에 문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대로변이나 보면은 2, 3억대에 대한 고가 지역도 있지만 5천에서 7천 사이의 평당가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합리적인 지역도 있어서 이제 예산과 전략에 따라서 좀 다양한 선택지를 보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로 중구 쪽은 사실 도로 여건이 안 좋아도 상업지역인 지역이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지역을 좀 약간 그 타켓을 잡으면 평당가가 의외로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래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물건들이 좀 이제 저희가 매입할 때 좋은 전략으로 쓸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25년도 9월에 계약이 된 사례고요. 매매 가격은 30억, 그리고 평당가액은 약 9,300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 좀 특징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준공 연도가 표시가 안 될 정도의 목조 건물입니다. 다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권, 이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숙박업 허가증, 이제 증이 살아있는 좀 희귀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좀 안쪽에 박혀 있어서 평당 9천만 원 이상이 맞느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숙박업의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평당 9천만 원 이상이지만 여기서 가까워서 이제 외국인 관광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부 시설을 좀 하시면 네.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매물을 물어볼 때 일매출 한번 여쭤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건물이 하루에 57만 원에서 많게는 한 125만 원 정도
1매출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마 좀 대비를 하면 좀 더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높은 매출을 바라보고 매입을 하신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사실 행정구역상 중구에 위치하긴 하지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의 숙박시설이 매매되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 물건이 재밌는 게 해당 지역에서 거의 신고가 1억 2천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로 되어 있음에도 사실 대출이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최고가를 찍고 매입한 사례로 보여져서 이게 역세권이라면은 1억 내외로 호가를 하더라도 거래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상업 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셨는데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추후에 본인께서 뭐 명도를 하셔서 직접 운영하실 목적으로 매입하시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고서 이 수익률로 사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동네에서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그런 물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례죠? 예,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종로구에 대한 거래 사례 그리고 시세를 말씀드릴 때 5천에서 7천 사이의 합리적인 금액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25년도 8월에 매각이 된 사례인데요. 보시면 평당 5천인데 종로구에 위치한 이제 물건이었고요. 사실 전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올근생 건물이었는데 21억 7천만 원이라는 좀 가벼운 금액대에 더불어서 호스텔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입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심의도 통과해야 되는 좀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 상업지역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각자 허가받아야 되는 요건이 있고 건물 간의 이격거리도 있고 주변 학교에 가까워서 뭐 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뭐 그런 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해당 물건은 이제 매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 심의가 통과되었다는 통과서를 저희가 받아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호스텔로 직접 운영하실 목적으로 매입하신 게 맞구나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평당 5천대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 좀 합리적인 지역도 있다 보니까 호스텔로 만약에 좀 운영하실 목적이 있으시다면 영업 허가증이 없으면 저희가 만들어내면 됩니다. 매입하셔서 허가증을 득하시고 운영하시면 돼서. 보통 이제 그 허가가 난 상태면 약간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 가능한 상태를 좀 미리 검토한 다음에 보시면 좋죠. 예, 추후에 본인이 이제 허가증을 받고 나서 또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각하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움직이시기에 좋은 물건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액대 숙박업이 좀 귀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프리미엄 얘기도 했는데 종로 쪽에 아직도 좀 20억대 호스텔 가능한 물건이 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매물 뭐 광고를 못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이제 20억대 호스텔 물건이 궁금하시면 박세현 팀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화번호 감사합니다. 호스텔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숙박업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 현금 흐름. 맞습니다. 그 일반적인 건물, 상가 건물 임대 놓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레버리지를 최대로 활용하더라도 이자를 감당하고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보통 호스텔 같은 경우는 일반 상가 건물이 한 3% 중반, 4%대까지 나오면 괜찮은 건물이잖아요. 그 호스텔 같은 경우는 같은 금액대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보면 될까요? 보통 이게 운영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이제 운영을 한다고 치면은 많게는 20% 이상까지도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 이상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3.5%가 840만 원인데 그럼 두 배만 돼도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 요즘 인력값이 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조금 이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플랫폼 잘 활용하시고 뭐 이렇게 청소하시는 거 좀 체크하시고 시설 관리만 좀 하시면 돼서 사실 감내할 만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돼요. 앞으로 저희 숙박업이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계속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천재지변 같은 이슈가 없다면은 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숙박업이든 뭐든 간에 변동성에 좀 자유로우려면 중심지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그래서 저희가 맞습니다.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 중구 쪽을 좀 이렇게 타겟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어쨌든 서울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em. If you come